그 알실의 유승균 PD입니다. 되찾으신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 내란 수계와 그 조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 3개인 것과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특검은 지난 3년간 언론 보도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의 실마리를 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사 아저씨와 다시 정리해보는 25년 재헌절의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재헌절은 휴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오늘 녹음하고 있습니다. 건조 에디터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조 에디터입니다. 저는 재헌절을 늘 헷갈려요. 뭐랑요? 그 날짜를 헷갈려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는 재헌절을 쉬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별로 의미가 없는 날인 거예요. 그렇구나. 2008년에 없어졌더라고요. 맞다. 네. 그죠. 건조는 토요일에 놀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 놀토가 저 중학교 1학년 때까지인가? 그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르게 토요일에 학교를 나가거나 토요일에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재헌절 다시 공휴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네. 헌법이 중요한 시국이 됐는데. 개헌할 때 그런 땡깡을 부리는 네티즌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왕 개헌도 하는데 재헌절 쉬면 어떨까요? 그럼요. 라고요. 저 같은 마음으로. 네. 세상이 바뀔 거거든요. 시사 씨도 앞에 와 계시고요. 일찍 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중후하게 시작하시네. 청와대가 개방됐을 때 청와대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시사 씨는? 안 갔습니다. 저도 안 가고 싶었습니다. 갔단 얘기네요. 본의 아니게 갔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청와대가 개방됐을 때? 좀 됐던 것 같네요. 가서 꼭 그런 기분을 느낄 필요는 없지만 내내 우울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 가서 봐야 그 느낌을 좀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데 네. 윤석열이 청와대를 리버스 독립기념관으로 쓰고 있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리버스 독립기념관이면은 지배 당하는 것을 기념하는 건가요? 일종의 다크 투어리즘 관광지 같았달까요? 여기가 아주 이상한 정치를 했던 곳이고 다크 투어리즘 명소로 만들어서 영원히 조리 돌려주겠다 하하하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게 아니면 털을 헐어서 다른 걸 하든가 모양 그대로 남겨서 보여줄 이유는 뭐지? 라는 생각이 내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란 정권 초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결국은 세종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근데 그 준비는 0도 안 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청와대 이전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 취재진들이 취재할 여력이 없어 그렇지 청와대 준비하느라 숨도 못 쉬고 준비 중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이 생각했던 청와대의 이미지를 뒤집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자면 무게감 있는 행사를 그때그때 해줘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번 주 수요일에 있던 세월호 이태원 오송지하차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초청 행사가 있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청와대에서 했습니다. 그랬었죠. 뭐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사과였고 그리고 유가족들이 예방과 대응을 오랫동안 말씀하신 건 이미 언론을 통해 다 들으셨고 그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제 고개를 숙인 가운데 그 말씀이 들리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는 행사였습니다. 조금 어색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이 사과를 드린다고 하고 갑자기 일어나서 상체를 100도로 숙입니다. 근데 그때 옆에 있는 관계 관료들이 네. 이게 식순인지 몰랐습니다. 티가 났나요? 그래서 움찔? 하다가 누가 박수를 치려고 시도를 해요. 합의가 안 된 사안. 제지합니다. 네. 예. 헐 어쩌지 모멘트가 잠깐 있습니다. 대통령의 판단 속도를 따라가는 게 모두들 오늘도 버겁습니다. 저는 이런 상징적인 행사가 있을 때 언론이 이걸 주재하고 마련한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말고 시민들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시민들이 엄동설안에서 거리에서 반란 세력하고 맞서 싸워가지고 돌아가신 분들하고 유가족들에게 시민들이 만들어준 선물 아닐까라고 느꼈습니다. 내란 수계가 반란을 일으킨 이유 중에도 사회적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론의 혼이 났고 그걸 반성을 안 하고 분해하고 사과하면 진다는 생각으로 국민이랑 맞선 것들도 내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내란 시나리오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 방해하는 조사위원을 꽂아넣었던 건 새누리당입니다.
그 DNA도 물려받은 정권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이 세력을 때려잡음으로써 동시에 유가족들에게 달라질 세상을 선물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누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대통령은 그걸 대리한 거고요. 대의민주주의의 좋은 결과는 때때로 모두의 훈장이라고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이번 주에 좋은 얘기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흉한 얘기는 시사하시면 나누겠습니다. 험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알기 싫다는 유능한 청소제주꾼,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에그타르트와 스콘 맛집, 꾸루꾸루, 건강한데 맛있는 조정치농부의 더 착한 농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의 입맛이 바뀌어도 여전히 그대로인 것이 있다. 무더운 여름날 엄마가 건네준 옥수수의 기억. 고소하고 달콤한 자연 그대로의 맛. 그 안에 담긴 건강함까지 이제 함께 즐겨요. 진짜 자연이 있는 간식, 조정치 찰옥수수. 개발자가 직접 생산하고 개발자가 직접 답하고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날씨도 우중충. 그냥 우울하고 기분이 그렇네. 자, 이거. 에그타르트? 그리고 이거. 마카롱? 달콤하고 고소하게. 진짜 디저트의 맛. 우울한 순간엔 꾸루꾸루. 어떤 언론은 모든 것이 불명확한 안개 속의 숨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모자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죠. 하지만 사실을 흐리는 것은 탈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제 모습을 찾게 되어 있죠. XSFM의 시사 생방송 그것은 알기 싫다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 2025년 7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한국 시간 오후 3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11년이었습니다) 강원랜드는 좋은 관광지입니다. 고산지라 네. 여름에 웬만해선 안 덥고 모기도 없습니다. 덥지 않은 놀이공원 귀하죠. 네, 동네에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면은 우리 집은 7월까지 밤에 보일러를 댄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스웨덴이네요. 예,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기에 물려본 적이 없다는 등 다양한 플렉스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권위 있어 보인다. 가장 괴로웠던 건 강원랜드에서 조금 내려오면 읍내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 조금 오가는 길이 있습니다. 네. 그런 데서 옥수수를 쌓아놓고 그냥 쪄서 팝니다. 아, 있죠. 트럭. 예. 서울에서 나고 자라 늙어 죽으면 절대 맛볼 수 없는 레벨이. 아, 박탈감을 느끼셨나요? 예. 아니, 서울로 올라오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면 맛있는 건 지들끼리 다 먹고 서울은 맛없는 것만 올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하여 이러한 시즈널 아이템이 도착했습니다. 네. 조정치 더 착한 농장에 치악산 찰옥수수가 출시됐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잖아요, 치악산이. 네. 원주가 굉장히 햇살이 강하고 바람이 신선하고 일교차가 큰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옥수수 식감이 아주 찰지고 맛있어진다는 거죠. 네. 최적의 생산지입니다. 그 옥수수 알이 뭐 일교차가 크면은 수축했다 늘어났다 수축했다 늘어났다 하면서 쫄깃쫄깃해지나 봐요. 그런 과학적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옥수수 농사에 대해서는 건조도 잘 모릅니다. 네. 하여튼 저의 믿음은 분명합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맛있는 귤은 지들이 먹고 맛없는 것만 서울 보내고요. 그럼요. 네. 강원도의 옥수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름날에 엄마가 어렸을 때 써주던 그 옥수수보다 더 맛있는 맛을 집안에서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논 GMO 정식 종자로 식감이 쫀득쫀득하고 수분과 당도가 알맞아서 칼로리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여름철 최고의 간식이죠. 두 가지 옵션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날 것과 찐 것이 있어요. 찐 것도 준비했습니다. 귀찮으시니까. 네. 찐 것은 당일 수확한 옥수수를 대형 소채 삶아서요. 진공 포장 후에 급냉시켜서 만든 간편 아이템입니다. 받으면 바로 드시는 레벨입니다. 네, 진공 포장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6에서 8분 돌려 드시면은 갓 쪄낸 옥수수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적어도 편의점 거나 마트 것보다 나을 겁니다. 그럼요. 편의점 건 좀 그 인위적인 단맛이 있잖아요.
왜냐면 저 오다 가다 며칠 기다리셔가지고 네. 쪄놓은 게. 그럼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요. 간편하기까지 하니까 나들이 간식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시즌템이기 때문에 여름이 끝나면은 얄짤없이 아웃이 됩니다. 옥수수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름에 먹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옥수수 한 번씩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문하시는 김에 조정치 유니버스의 또 다른 제품인 고구마 말랭이, 팝콘, 크림빵도 함께 주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추천드립니다. 액세스몰에서 시즈널 아이템 옥수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민아 일본사 연구가를 모셨습니다. 아, 제가요? 언제 호칭이 내가 아는 바뀌셨군요. 사람들 중에 그게 그나마 되는 사람. 네. 제가? 네. 우리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 중에 일본 사는 사람 딱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도 인정했기 때문에 오. 이 이상의 권위자는 우리 방송사에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까지인가? 왜냐하면 지금 일본 시민 말고 한국 시민들이 신토에 대해서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네. 제가 아는 척을 하고 싶어도 전혀 모르는 분야입니다. 예. 일본은 태양신이 왜 있는 거예요? 모르죠, 나도 그건. 이건 보니까 건국의 신도 아니에요. 이 테라스쟁이는. 테라스쟁이. 뭐더라? 아마테라스. 네. 네. 아마도 테라스일 거야. 네. 이게 뭐죠? 아마도. 그거 저 반돌출형 발코니를 부르는 말일 수도 있죠. 아마도 우리의 테라스는 아닐 거야. 네. 저 이 말 딱 2번 들어봤어요. 그래요? 먼 나라 이웃 나라 일본 편을 읽으면서 들어봤고요. 네. 네, 그거 건국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거랑 나루토. 나루토 기술명이에요. 이 단어를 원래 알고 있던 9할 9푼의 한국 시민들은 이걸 나루토에서 처음 봤습니다. 예. 나루토에서 보고 특검에서 두 번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국 신화의 일부이기도 하죠, 이게. 네, 그래요? 아마테라스가. 정말입니까? 네. 뭐 다 거기서 그러니까 일본은 어쨌든 천황제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모든 막부가 다 똑같이 말하고 있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천황은 한 핏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맨 위에 개국 당시에 신으로 모시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아마테라스도 있는 겁니까? 아마테라스의 후손이다라는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왕이. 네. 지금의 왕도. 네. 그러니까 만세 일계니까. 인간 선언은 했다만. 근데 아마테라스는 뭐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튼 이거는. 태양신이라네요. 그러니까 네. 박혁거세랑은 다른 거죠. 네, 이건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거기서 시작이 됐다. 천황은. 제가 일본 이 신토에 대해서 궁금한 지점은 그겁니다. 네. 저는 오사카와 도쿄밖에 못 가본 평범한 한국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신사에 들어가 본 적도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닌가? 절이야? 뭐야? 신사겠죠? 오사카 가셨으면? 그 나무로 된 포스트잇 붙인 것만 기억나서 내가 어딜 들어갔는지도 오래돼가지고 까먹었네 이제. 거기서 누구를 모시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한국인 관광객은. 너무 뭐 신들이 많기도 하고. 네. 근데 다수의 신사는 그렇다면 아마 이런 왕의 직계 위에 있는 누군가들을 섬기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럼 일본의 신사에는 아마테라스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맨 윗대가리면? 아니 근데 아마 신사마다 뭐 뭔가 특색들이 다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그 중엔 전범을 모시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건 또 이제 뭐 거기 또 있는 이제 모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가 또 다를 건데 그게. 근데 아무튼 이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마법사가 모셔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테라스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일본의 창세 신화에 보면 그게 뭐 그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복잡하니까 뭐 이자나기가 나오고 이자나미가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를 대지를 낳고 뭘 낳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이자나미가 뭐 끌려갔는데 뭐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뒤를 돌아봤는데 뭐 이런 얘기. 신화. 예.
근데 그 이자나기의 뭐 눈의 성가 나온 게 이게 아마테라스거든요. 애를 눈으로 낳았어요? 뭐 근데 이제 신화니까 네,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하여튼 네. 눈은 눈에서 나왔어요. 자식은 네. 뭐 눈으로 낳아도 안 아프겠죠, 뭐.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우스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테네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아마테라스 거기서 나왔고 아마테라스가 무슨 뭐 형제격 되는 뭐 여러 가지 애들이 또 있는데 뭐 스사노가 있고 뭐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러는데 네. 아마테라스가 잠시 숨습니다. 싸우다가. 정말. 숨었더니 세상이 깜깜해져요. 네. 그래갖고 그게 이제 태양이에요. 그래서 아마테라스가 태양이고. 아, 내가 숨었더니 깜깜해지더라. 네. 그게 그래서 아마테라스가 태양인 이유고. 그래서 이제 태양으로서 모시는 게 아마테라스인 거고. 뭐 이세신궁인지 어디가 아마 아마테라스를 모시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 천왕이 뭔가 이제 의뢰를 뭐 이렇게 뭔가 하거나 할 때 네. 그것이 이제 아마 결과적으로는 아마테라스를 이제 뭐 어쨌든 기리는 뭐 그러한 차원으로 이제 하는 걸로 대충 보면 되는 뭐 그런 개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결국은 일본의 어쨌든 최고의 신인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 네. 그러네요. 대충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2011년 경인일보 기사를 보고 있는데 이게 뭐 해방 직후 사회에 대한 무슨 칼럼이에요. 근데 해방되고 직후에 일본인들이 되게 열심히 했던 게 한국인들이 이제 광복이 됐으니까 신사에 불을 지르고 다녀가지고 네. 한국 내에 세워진 신사에 그래서 거기서 아마테라스를 모시는 어떤 물건 같은 거를 보호하는 게 되게 큰 일이었다. 그런 기사가 있어요. 아, 네. 네. 숨겨야 되고 막. 네. 일제시대 때 있던 신사들은 불태워진 것도 있고 없애버린 것도 있지만 네. 안에 모시던 것들 때문에 그 거기 살던 일본인들이 스스로 없애버린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빼가지고 일본으로 다시 가져가든지. 일본은 왕조가 종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왕의 핏줄의 맨 꼭대기에 있는 신은 국가의 상징이기도 하고 종교의 상징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일본의 상징이 태양이지 않습니까? 네. 그 일본국은 여러 가지 상징의 태양을 담고 있잖아요. 네. 예, 전범기도 태양이고, 그렇죠. 지금 깃발도 태양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모든 일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신사에 가서 이렇게 빌 때 그 태양을 생각하면서 비는 거냐 뭐 그런 건 아닐 거고, 네. 그냥 이제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하는 것에 불과할 거고. 네. 뭐 모든 순간에 그러면 아마테라스를 생각하는 거냐? 그것도 아닐 거예요. 네. 뭐 그냥 그런 존재가 있는 거고 그런 얘기가 있다. 우리가 뭐 매 순간 단군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뭐 살진 않지 않습니까? 단군과 뭐 예를 들면 뭐 환인과 웅녀를 생각하면서 살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런 비슷한 느낌인데. 네. 그래서 그런 존재인데 왜 그 우리 또 건조님 네. 있는데 또 같은 네. 건씨 집안에 아, 그러니까요. 건씨 집안에 건진 마법사가 네. 왜 자기 법당에 거기다가 왜 그것도 왜 비밀방에. 아마테라스를 모시고 있는 거냐? 음. 그거 이제 상당한 이제 의문이 드는 대목인 거죠. 네. 그냥 사람들이 대충 찍고 있어요. 확실한 마침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비밀 법당에 보통 이제 도비가 프리가 아닌 기도비를 좀 받는 그런 곳에는 네. 비밀방이라는 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높은 등급 손님을 모시는 방이라고 볼 수 있나 봐요. 왜 은행들도 좀 비싼 고객 모시는 은행 지점이 따로 있잖아요. 프라이빗 네. 뱅킹 어쩌고 해가지고 앞에 유리창도 없고 2층에 좁은 방에 되게 예쁜 공간에 일부러 저 탁자 예쁘게 놔놓고 그런 데 있는 것 같은. 백화점도 있고요. 네. 왜 그런 곳에 하필 이런 신이 있느냐까지밖에 못 온 거거든요. 네. 여기서 더 추측은 좀 어려운 것 같나 봐요. 더 추측을 하려면 이제 파묘를 봐야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하여튼 건진이라는 사람은 일광조계종이라고 하는 그걸 만든 사람이 제자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우리 또 뉴스 많이 신경 못 쓰시니까 조계종은 매우 억울합니다. 그렇죠. 조계종과 무관합니다. 그렇죠. 그냥 김민하 공화국이 이름을 바꿔서 김민하 조계종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와닿지가 않아요. 김민하 공화국이 이름을 바꿔서 네. XXX
XFM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잘 때 우리 로고 떼가지고 네. 비슷하게 그리고 이제 저 찡그린 표정을 웃는 표정으로 바꾸고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사람들이 이게 래퍼 형님 그 계열사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그냥 하는 건데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무단으로 그냥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일광조계종 어쨌든 일광조계종이면 이름이 그런 거면 적어도 그렇게 갖다 썼다 그러면 이름이 XXXFM이야? 그러면 무슨 팟캐스트 사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일광조계종이면 불교여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베이스가. 그렇게 생각되죠? 네. 네. 그래서 중요한 지적이다. 불상도 있어요. 거기는 실제로. 불상이 있대요. 그러니까 불상이 있고 뭐 그런 걸 하는데. 불상 엄청 많아요. 네. 그러면 불교적인 거를 어쨌든 해야 되는데 왜 거기서 아마테라스가 나오냐. 걔는 아마테라스는 불교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불교에 뭐가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바다 건너 불교까지 포용을 하는 그러한 어떤 느낌으로 했구나.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 상관없는 게 거기 나오냐고요. 이게 상당히 의심스럽다. 심지어 신천지랑은 또 사이가 좋아요. 뭐 하는 건지. 네. 여러분 예상하는 그 한자입니다. 날일자의 빛광자입니다. 햇빛. 이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결론은 못 내겠는데 대충 비슷한 것들이 있고 불교와는 관련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내는 결론은 이 건진과 아마테라스의 관계는 아마테라스가 건진의 페르소나다. 네, 그래가지고 건진은 사실 이제 마음의 궤도단인 거죠. 네. 아마테라스를 추종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표현하는 게 적당할까요? 여기서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마음의 궤도단이고 그래서 청탁을 받잖아요. 그러면 청탁을 받으면 그 청탁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진이 그 청탁을 받아가지고 궤도단을 소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청탁을 받아줘야 되는 사람의 네. 참고로 페르소나 5를 플레이 해보셨어야 됩니다. 저도 방금 찾았어요. 마음의 궤도단. 팰리스로 침투를 합니다. 그래갖고 거기 보물을 훔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청탁을 이제 눈물을 흘리면 개심을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청탁을 받아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성공이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답이다. 마음을 훔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청탁을 들어줄 수가 있게 됐다. 그래서 건진이 이제 궤도인 것이고 그 페르소나가 아마테라스다. 궤도 아마테라스, 궤도 잔느처럼. 이름을 붙인 거다. 궤도 건진이죠. 궤도 건진인데. 근데 궤도 건진이 불러내는 페르소나가 아마테라스. 만약 조조를 보셨다면 조조의 스탠드 같은 겁니다. 교양이 되게 많이 필요하네요. 아마테라스 그러니까 스탠드 같은 거다. 민중기 특검은 이제 수사를 시작한 지 뭐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DLC를 발매한 거예요. 네. 김건희 특검 건진 스트라이커 뭐 이런 DLC가 나왔다. 아니 진짜 DLC 같은 개념일 수도 있어요. 이번 특검은 DLC가 많아요. 아니 분명히 김건희 특검에는 16개의 죄를 그렇죠. 분명히 수사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테라스는 없었어요. 물론 이제 건진 건은 있지만 근데 아마테라스도 아마테라스인데 갑자기 무슨 집사 게이트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DLC잖아요. 이것도 그쵸. 집사 게이트도 애초에 없는데 이 예고가 잘못된 거죠. 예고편에 없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김혜성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맞아요. 너무 뉴스 안 보는 분들한테 어려운 얘기를만 너무 많이 하나? 자, 특검이 3개가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차성병 특검. 나이 먹고 느끼는 건 어릴 때 보던 특검들 진짜 무거운 죄가 있었던 것들은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도 못 받고 지나갔고 저 어릴 때는 뭐 온로비 사건 이런 거 하면 앙드레 김 선생님 망신당한 얘기만 자꾸 기억나고 그래서 때때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오늘의 시사할시의 용도는 그겁니다. 3개의 특검이 있고요. 그리고 3개의 특검은 길어봐야 추워지기 전에 대부분 수사를 다 끝내야 되고요. 어디까지 왔고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겠습니다. 이 내란 특검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가 다시 김건희 특검과 DLC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빨리 끝내면 9월 18일, 더 느려도 150일 정도 이상은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이 여러분들이 보통 일면에서 보시는 윤석열을 구속하고 윤석열과의 기싸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주초에는 단현명 씨라고 미국에서 온 부정선거 애호가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인처럼 말할 때 손가락을 쓰는 분이 계세요. 아, 만두 발사하시는. 그분을 극우 유튜버들이 깜짝 아이돌로 만들어줬거든요, 이번 주에. 공항에서 환영을 하지 않나 깜짝 놀랐습니다. 전 뭐 안세영 선수 귀국한 줄 알았습니다. 네, 단현명이라고 해서 혹시 못 알아들으셨을 것 같으면 모스탄이라고. 모스탄이라고요. 네. 그걸 특검이 못 만나게 지휘를 했고요. 제가 지금 기싸움에 대한 이번 주의 결과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뉴스를 보시면 이번 주부터 윤석열을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피해자 윤으로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게 또 재밌어 하니까 기자들이 법조계 호사가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호명 바꿨어. 이제 들어가서 끄집어내나 봐. 라는 말을 기자가 물어보면 이제 하기 시작하나 봅니다. 그래서 법조계 관계자는 하면서 이제 강제구인 하나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에서. 불을 떼고 있죠. 예. 마지막 최근 기사는 이겁니다. 윤석열이 끄집어내어지느냐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 서울구치소가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검에다가. 강제구인 집행을 해야 되니까 특검 검사나 수사관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우리 말고 외부의 입회 하에 우리 범죄자가 어디 부러진 게 없고 다친 게 없다는 걸 사인 받아야 드러내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저는 읽힙니다. 문득 팬데믹 때 말입니다. 채널A 기자와 한동훈 씨의 검언 유착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때 한동훈 검사는 피의자였습니다. 그 유명한 비번 걸고 유심 안 까던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에서 한동훈 검사가 폰을 잠금 해제했을 때, 네. 그 틈을 타서 폰을 보려고 이걸 보던 검사가 폰을 빼앗으려고 들었습니다. 민첩하게. 네. 그때 언론 보도에 의하면 마운팅 자세까지는 갔다라고 전해집니다. 이걸 한동훈 검사가 나 맞았다, 폭행당했다 하면서 역으로 고소한 사건이 독직 폭행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저희는 그 알실에서는 이 사건을 압색 광곡물이라고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정말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사건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서울구치소는 왜 윤석열 피의자를 못 건드리지? 다쳤다고 하겠구나. 고소하겠구나. 또 다른 광곡물을 퍼뜨리고 싶지 않다. 네, 그러니까 수사와 피의자 인치 과정 이런 데에서 아이고 얘 보세요 나 때려요 하면서 걸고 넘어지는 상황을 구치소의 공무원들은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게 맞죠. 그죠. 예. 부담스럽죠. 그리고 그렇게 윤석열은 결과적으로 일주일을 썼습니다. 저는 시간만 봅니다. 저는 초조해집니다. 왜요? 민주시민들은 경험해봤습니다. 12월에도 금방 탄핵될 거라고 했습니다. 4월까지 끌었습니다. 내란 특검에게 시간은 그거보다 더 없습니다. 2달, 3달밖에 없습니다. 3달도 아니네요, 이제.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최장 150일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원래 그리고 수사라는 게 바텀탑이라고 하죠. 네. 아래를 훑어나가면서 자백을 점점 받아서 수사망을 좁혀나가고 대어는 마지막에 낚는 건데 그렇다면 시간 끌면 득보는 건 그 대어죠. 보통은. 기본적인 특검의 패시브 성격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 최종 목표를 낚아내지 못하면 그냥 끝난다. 윤이 시간을 끄는데 성공할까가 저의 가장 큰 걱정입니다. 네. 네. 그런 걱정 안 해봤어요? 왜냐면 하루하루 윤석열은 열심히 살거든요. 안 나가. 계단 안 올라가기도 힘들어. 안 나가. 모스탄 만나게 해줘. 구속 적부심 해줘. 매일 새로운 아이템을 내고 있어요. 중구난방으로 내는 것 같지만 제가 올 봄에 느꼈던 거랑 똑같다니까요. 이 자식들 뭘 해도 시간 하루씩은 번다 계속. 예. 데리고 나와야지 이제.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구치소 측에서 못 꺼내니까 우리는 못 꺼내니까는 누구 한 명 보내주세요까지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원래는 박억수 씨를 보낼게요. 왜냐면 박억수 씨는 되게 세거든요. 네, 억수로 센 박억수입니다. 세 보여요. 네, 억수로 셉니다. 이렇게 하고 보내려고 했는데 보내려고 하니까 윤석열이 나는 구속 적부심을 가겠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은
특검 조사도 안 오고, 그다음에 재판도 안 가는데 아마 구속적부심 나갈 거예요. 나간대요. 네. 구속적부심 본인이 나간다고 하는데, 그럼 구속적부심이라는 게 구속된 게 맞느냐 틀리느냐 네. 이거를 이제 따지는 데잖아요. 1월에도 했었던. 네. 네. 그러면 이거를 따져야 되니까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구속이 맞는지 틀린지를 따지는 데니까 그거를 따지겠다는 사람을 이제 끌고 오기는 어렵다. 특검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여서 그러면 일단 억수로 센 박옥수는 안 보낸다. 그러니까 일단 요 구속적부심을 끝낼 때까지는 일단 둔다. 요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구속적부심을 뭐 백날 첫날 하느냐? 금방 끝납니다. 이거는 또. 예. 그럼 네. 받아주느냐? 아마 내일 합니다. 네. 네. 예. 받아주느냐? 이거는 구속은 무리인 것 같아. 이렇게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죠. 또 지난번에 네. 한번 대여봤으니까. 또 그러니까 뭐, 너무 자신 있어 하진 맙시다. 네? 또 네. 뭔가 기술이 있을 수 아니 있나요? 또 어느 직위원이 풀어줬는지 모르게 풀어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가면, 네. 상식적으로 가면 안 받아주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쓸쓸히 돌아올 거 아닙니까? 예, 건강한 곳으로. 그러면 이제 다음 날 박옥수가 가는 거죠. 그렇죠. 예, 박옥수 씨가 가서 나오라고 하세요. 그럼 그게 빠르면 아마 이번 주 토요일 혹은 내일 저녁.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예. 다만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이게 지난번하고 그 구성이 똑같다니까요. 우리는 12월 3일 밤에 네. 다음 날 아침에 윤석열이 잡혀갈 줄 알았어요. 그랬죠. 그리고 12월 7일과 14일에 탄핵이 통과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달 내로 헌법재판소도 탄핵 결裁다 마무리해 줄 줄 알았어요. 중간에 다른 이슈는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불과 지난주 중만 해도 말이에요. 이제 구속이 됐으니 조사가 쉽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파티 했죠. 네, 감옥에서 안 나오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또 무슨 방법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늘 뭐라고 얘기했죠? 전국의 재소자들을 깨우쳐주는 윤석열의 어떠한 새로운 가르침이 또 나올지는 모를 일이에요. 실시간으로 가외해주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걱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뭐 탄핵이나 뭐 구속이나 뭐 이런 거는 윤석열을 집어넣지 않으면 또는 이제 끌어내리지 않으면 그 다음 게 진행이 안 되는 거여서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뭐 조금 다행인 거는 윤석열을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하지 않아도 예, 네. 진행되는 것들은 있다. 예. 추가 소환 안 하고 그냥 기소하겠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불러왔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끌고 왔어요. 윤석열을 끌고 왔습니다. 네. 그 특검 사무실에 끌고 왔어요. 조사실에 앉혔어요. 그러면 안 치면 그러면 다 그럼 잘 되는 거냐? 윤석열이 딴소리 합니다. 앉혀놓으면은 또 네. 윤석열이 막 그거 막 성경 외우고 이럽니다. 헌재에서 그렇죠. 했던 네. 것처럼. 네. 네. 잘 봐라. 나 구약성서 다 외운다. 이런 다음에 막 아무 얘기 막 하고 그래요. 그리고 뭐 예? 다른 얘기 물어보면 막 딴소리 합니다. 맞아요. 네? 막 나와라 아마테라스 그런 거 합니다. 막. 김치찌개 레시피 얘기해주고. 네.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 뭐 디지몬이야? 이런 거 얘기하고 뭐 이자나기 이런 거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하고 뭐 그럼 이제 조사를 해봐야 별 실익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사실 한쪽에서는. 혹은 그러다가 첫 번째 구속이 됐을 때 공수처가 조사하고도 보여준 있는 거지만 우리가 보기엔 새로운 스킬도 있었거든요. 다 읽고 조서에 사인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메뉴만 물어보고. 그것도 사실 윤석열이 그때도 제대로 이제 답을 한 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냥 내가 왜 했느냐. 그러니까 질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왜 이 계엄을 선포를 했느냐. 그 평소에 하던 얘기 그대로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계몽을 그냥. 위해서다. 네. 이 경보성 계엄이고 뭐 이걸 쭉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 쓰고 이제 얘기를 하면 다 쓰게 돼 있습니다. 다 쓰고 자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진술한 거죠. 그랬는데 사인은 또 안 하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또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불러와 봐야 뭐 실효적인 게 있느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럼 말짱황이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이자가 이러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다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라는 거는 이 죄를 진 녀석이 아무리 부인을 해도 그러니까 죄를 진 녀석이 불러 앉혀놓고 조사를 할 때 제가 죽였습니다 하는 녀석이 어디 있어요? 다 안 죽였다고 하지. 난 안 죽였다고 하고 나는 나는 죄를 안 졌다고 하고 안 훔쳤다고 하지.
우리가 아는 그 드라마나 어디 영화나 그다음에 무슨 뭐 게임에서처럼 딱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내놓으면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지면서 사실은 제가 뭐 이런 녀석이 어딨어요. 안 그러거든요. 로앤오더는 드라마가 45분 내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네, 42분 지점을 반드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코난의 색소폰 부금이 나가면서요. 네. 마지막까지 안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진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 결과적으로는 윤석열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 네, 그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조태용을 압수수색을 하고 네. 있고요. 근데 물론 그 압수수색은 이미 김건희 특검인가가 이미 해놔가지고 그 압수수색한 걸 김건희 특검을 다시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특검한테 다시 받아내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미 확보된 것도 되게 많이 있고 드론 작전 사령부와 관련해서 이번 주 동안 들으셨던 소식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내란 특검의 실적이입니다. 예. 돌아 많은 걸 얻어낼 수는 있어요. 다만 직접 물어봐서 인정을 받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초라도 느리게 만드는 방법은 있다. 지금 내 편은 시간뿐이다. 라고 생각할 그렇죠. 거라고는 봅니다. 그 생각이에요. 네. 12월부터 쭉 똑같네요. 그럼 그건 확실해요. 네. 예, 윤석열의 유일한 편은 시간입니다. 왜? 김건희는 내 편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표를 무시해버리는 방법도 있다. 네. 그러니까 계속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카드가 특검한테는 있는 거다. 네. 그거는 이제 많은 비관과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뭐 긍정적인 부분은 네. 없는 건 아니다. 네. 시간표가 문제입니다. 시간표를 메워야 되는군요. 근데 시간표 그냥 무시하고 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특검은. 네. 네. 이것과 관련된 마지막 주장. 이적죄, 여적죄, 뭐 어떤 죄를 적용을 해야 이 내란 사범들을 다 단죄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까에 대한 논의가 큽니다. 왜냐하면 외환유치죄, 외환죄는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외환죄를 이야기하려면 외국과 통모를 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북한과 통모하지 않았죠. 네. 북한과 통모했으면 북한이 우리한테 뭐라도 쏴줬겠죠. 다만 외환죄 적용을 하는 게 이런 기준밖에 없으면 향후에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북한을 화나게 해서 무슨 짓이든 저질러도 죄를 별로 안 받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이 걱정은, 이런 환기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 다른 특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우 세상에나 누가 보면 여기가 참기름 공장인 줄 알겠네. 이야 기름기 좀 봐. 프라이 할 때도 튀어. 나물만 볶아도 튀어. 아예 요리를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난 또 왜 그리 손맛은 좋아가지고 삼겹살이라도 한번 먹었다는 후드에 쌓이는 기름 두 개가 맨날 청소해도 번득. 내가 부지런한 걸로 어디 안 깔끔하게 청소되는 기분도 안 들고. 이거 대체 어째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기름 뗀 반려세제 클리친. 내 고향 강원도 원주. 햇살 좋고 공기 좋은 데 살아서인지 내가 좀 쫀득해. 나를 삶아보고 나를 구워봐. 난 조정치가 키웠어. 자연 그대로의 달콤함. 조정치 찰옥수수. 제가 마카롱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었어요. 네, 오니오 마카롱이요. 입안 가득 프랑스의 달콤함. 꾸르꾸르 오니오 마카롱. 김영대입니다. 사자보이스와 헌트릭스, K-팝 데몬헌터스의 주인공들이 BTS, 블랙핑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글로벌 차트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에서는 문화 전반에 충격파를 일으킨 캐대언 OST를 들어보고 그 축이 된 K-팝의 생명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는 매주 수요일 한국 시간 오후 3시에 업데이트됩니다. 고급스러운 단맛을 만나보실 시간입니다. 디저트 장인이 100% 수작업으로 만드는 꾸르꾸르입니다. 여러 가지 라인업이 있는데요. 이탈리안 머랭 방식의 마카롱이 일단 있고요.
전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천연 바닐라 빈을 사용한 스콘, 벨기에산 초콜릿이 가득 씹히는 쿠키, 포르투갈 전통 방식의 에그타르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센스 있지만 아주 부담스럽지 않은 적절한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저는 이런 걸 주로 혼자 알아서 너무 다 잘하는 것 같은 사람한테 줘요. 모든 약간 생활의 이템 뭐 그런 것들 주기에는 얘는 너무 센스가 있어서 자기가 알아서 편한 거 사서 너무 잘 쓸 것 같다. 혹은 취향이 너무 확실하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맞습니다. 야무진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이 에그타르트를 매번 사 먹기는 않을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 주시면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첨가물을 더하면 양이 늘어나고 유통기한도 길어지지만 좋은 재료가 주는 힘을 믿고 오늘도 첨가물을 더하지 않고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 빨리 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이 떨어진다고 느껴질 때 진짜 고급스러운 당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액세스몰에 꾸루꾸루가 있습니다. 액세스몰에서 꾸루꾸루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요일에 녹음한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당일 생산. 네. 두 번째 질문은 김건희 특검은 이름이 김건희 특검인데 어디 보자. 물론 플레임은 뭐더라? 플레임은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입니다. 앞에 세 글자 뒤에 두 글자를 붙여서 김건희 특검이라고 부릅니다. 네. 아 그러네요. 네, 김건희 특검은 이름이 김건희 특검인데 김건희를 언제 만날까요? 다양한 이 특검이 질문이 너무 다양하고 네. 섭쾌가 너무 많아서 정말요. 유비예요 지금. 좀 복잡합니다. 제가 이제 애를 먹고 어려워하는 거는 많은 네. 언론인들도 그럴 텐데 삼부토건은 진짜 누구 것인가? 와 양평 고속도로를 휘게 만든 사람은 몇 사람인가 네. 등등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출근하면서 확인했던 최근의 업데이트는 국토부의 담당 팀장이 등장합니다. 용역업체에다가 기존의 양평고속도로 종점 대신에 강상면 종점 노선이 김건희 일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 곳이죠. 네. 최적 노선인 것처럼 대안을 제시해주면 용역 수행에서 편의를 봐주겠다고 말했다는 걸 특검이 알려준 것 정도입니다. 이게 조선 단독이었죠? 네. 그 결과로 이번 주에 나온 경과가 국토부의 당시 도로정책팀장을 소환했고 저 멀리서 원희룡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양평고속도로를 휘게 하라고 최대 지시하거나 최소 지시를 수행한 혐의가 아니고 지금 원희룡 장관의 혐의로 걸려 있는 것은 정치적 생명을 걸고 어쩌고 하면서 사업 백지화 방침을 발표할 때 관련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죠.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다. 이런 혐의입니다. 저는 이 혐의의 불완전함을 느끼면서도 갈 길이 너무 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끝날 때까지 김건희를 빨리 만나야 될 텐데 김건희를 만나는 길이 너무 멉니다. 멀죠. 김건희 특검이. 네. 네. 원래 헤드라이너는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데 네. 그 마지막을 넘겨서도 헤드라인이 안 나오는 특검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근데 뭐 락페가 뭐 그렇죠 뭐. 락페 헤드라인은 안 나오면 신문에 나요. 아니 나오긴 나온다 이거. 근데 시간이 길다 이거죠. 락페 낮부터 하는데 낮부터 해가지고 저 기다려봐라. 깜깜해지면은 나오겠죠. BBK 특검과는 다를 것이다. 나락도 락이다. BBK 특검하고는 그 맥락과 이제 그 효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선 후보에 대한 특검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대선 후보에 대한 특검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파장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네. 더군다나 정권이 넘어갈 것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결국 이제 검찰들이 했으니까 네. 검찰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했으니까 검찰이 요거에 대해서는 살짝 건드리고 가는 수준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이고 이번에 특검은 그게 아니죠. 이미 권력은 떨어졌고 땅에 떨어졌고 그리고 이 더군다나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탄핵이 된 그런 권력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번에 특검을 통해서 깨끗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유는 봐줘서가 아니고 죄를 너무 많이 져서예요. 물량을 쳐낼 수가 네, 없었다. 너무 많아서예요. 네. 그렇다면
이 너무 많은 거는 특검이 아니더라도 예. 이 특검이 못 치운 거는 뭐 다음 사람이 와서 치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여기 DLC들 중에 뭐 건진이 아마테라스를 섬기로써 이적죄를 지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우크라이나 테마주 때문에 이득 본 몇 사람들에 대한 수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DLC의 일부분들을 클리어하지 못할 수 있다.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은 남은 것도 다른 데서 수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건 뭐 무궁무진한 거죠. 그렇죠. 근데 게임은 서브퀘나 DLC 안 해도 엔딩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그렇죠. 그래도 엔딩 볼 수 있나요? 걱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네. 메인 퀘스트만 쭉 해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3부 토건만 수사 쭉 한 다음에 네. 3부 토건만 하고 김건희 부른 다음에 이제 뭐 정리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남은 서브 퀘스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소화할 수 있는 것까지는 최대한 쭉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특검이. 하나만 하자고 그러면 뭐 끝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꽉 채워서 하려면은 최대한 어쨌든 김건희를 부르는 시점은 늦어질 수 있을 건데 그러나 또 이게 너무 늦어지면 이제 여러분이 안 달랠 거니까 뭐 적절한 시기에 판단을 하겠죠. 네. 이번 주에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이제 시사 씨에게 정리를 요구할 만한 것은 우크라이나 포럼이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삼부토건이 이 포럼 참석을 준비를 했다는 게 지금 특검에서 새어나가가지고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삼부토건을 최종 인수하여 주인이 바뀌는 시점하고 맞물린다는 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게 김건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요거만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이제 원래는 옛날에는 이제 윤석열, 김건희를 이어주는 사랑의 큐피트 였는데 그 회장님은 이제 뭐 일이 잘 안 돼가지고 가족의 내분과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안 돼가지고 이제 회사를 사실상 넘기는 거고 거기도 조씨고 이제 넘겨받는 쪽도 조씨죠 나중에 또 다른 조씨. 네, 이러쿵 저러쿵 해가지고 넘겨받게 되고 그게 아마 2017년일 거예요. 2017년에 넘겨받게 되고. 그래서 이 새로운 조씨들이 이제 이 회사를 갖고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전에 삼부토건하고 이후에 삼부토건하고 이제 주도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이후에 삼부토건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기업 사냥꾼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이 자본시장에서 장난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노는 회사가 어떤 회사는 뭐 화장품 회사고 어떤 회사는 무슨 뭐 그냥 유통 회사고 어떤 회사는 그렇죠. 어떤 회사는 컴퓨터 회사고 막 이런데 그 직종이 뭐 화장품 회사든 건설 회사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돈을 이렇게 넣었다 저렇게 넣었다 돈을 막 돌린 다음에 지분을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팔았다 저렇게 팔았다 하면서 그냥 막 돈을 이렇게 뺐다 저렇게 뺐다 해서 회사는 빈 껍데기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양. 근데 그런 거 하면서 주가 조작하고 돈 벌고 이렇게 매냥 하는데 비즈니스 모델. 네, 삼부토건을 이렇게 2017년인가 갖고 있다가 요거를 계속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시도하는 와중에 이 조 회장님의 아드님이 있어요. 아드님이 이제 난놈입니다. 그래서 라임 사태를 주도하다가 그렇죠. 20년을 받습니다, 이분이. 네. 20년. 20년을 받고 빵에 가요. 갑니다. 학교 갑니다. 그래서 20년을 받고 가고 뭐 추징금이 뭐 200억인가 뭐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학교에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2022년이 되는데 202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윤석열 정권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니까 이 삼부토건과 그 주변에 껴있는 이 사냥꾼들이 갑자기 평소에 관심이 없었는데 세계 평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업 평화를 파괴하다가 기업 생태계의 평화를 파괴하다가 반성하면서 그 우크라이나 지원을 모색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제가 약간 오버해서 그냥 원래는 그들도 뭐 나름대로의 그 의도와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냥 극적으로 좀 꾸며보면은 식물 갤러리 같은 거예요. 식물 갤러리. 식물계? 네. 우크라이나 지원 모임은 식물 갤러리인데. 모두가 평화로운. 네. 다정하고. 네. 우크라이나 지원을 열심히 노력해 보아요.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에 저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심이 있어요. 이러면서 무서운 아저씨들이 와요, 이제. 그래도 식물계에서는 네, 환영합니다. 네. 와, 여기 산부 토건 이렇게 써 있는 사람들이 막 네. 어깨를 막 이렇게 막 어깨 운동을 하면서 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좀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옵니다. 네, 막 들어오고 무슨 뭐 그린 닥터스 이런 애들이 또 오고 아예 뭐 초록색으로 한번 물들여 볼까? 이러면서 막 또 오고 뭐 무슨 뭐 유라시아 경제인 협회 이런 사람들이 와요. 유라시아를 한번 개발해 볼까? 이러면서 또 오고 그래서 이러는데 갑자기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 모임이 갑자기 장악이 돼요. 그래서 유라시아 경제인 협회가 여기를 주도하게 되는 뭐 그런 그림이 됩니다. 식물계 탈취당했어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갑자기 이 사람들이 한다고 하고 다녀요. 그게 벌써 2022년 한 5월 지나가면 생기는 일입니다. 윤석열이 취임하면서 벌써 이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무슨 일이 있지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2023년이 됩니다. 네. 2023년이 되면은 5월 달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5월 달에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이 ALC라는 행사가 있어요.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인가 뭐 이런 거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의 배우자인 젤렌스카가 옵니다. 네. 여기서 김건희 등과 환담을 나눠요. 환담을 나누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 5월 달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더니 갑자기 정부가 또 우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해야 된다. 재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식물계를 부릅니다. 네,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고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연다고 막 해요. 그렇죠. 그리고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원희룡이 가는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아까 그 우크라이나 지원 모임을 사실상 장악을 한 유라시아 경제인 협회 이런 사람들이 갑니다. 테라포밍된 식물계로. 네. 네. 근데 유라시아 경제인 협회를 잘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주도하는 사람이 무슨 이상한 회사와 사무실을 같이 쓰는데 웰바이오텍 뭐 이런 회사랑 같이 쓰는데. 그렇죠. 근데 웰바이오텍은 뭐 하는 회사냐? 그냥 유통회사예요. 근데 이 유통회사를 잘 또 계보를 따져보면은 또 삼부토건 유관 회사예요. 또 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같이 쓰는 회사라고. 네, 이것저것 다 끌어와가지고. 네. 그래서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가서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7월 달이 되면은 윤석열이 직접 우크라이나 가요. 원래 폴란드를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깜짝스럽게 우크라이나에 가서 젤렌스키랑 재건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요 과정에 계속 삼부토건 관련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삼부토건은 이 과정에서 뭘 하느냐. 5월 달이 되면 삼부토건이 지금 이제 7월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 조금 되돌려서 요게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 일어난 일이고. 네. 요 과정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삼부토건은 뭘 하냐면 5월 달 정도 되면 갑자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돼서 MOU를 맺었다라는 홍보자료를 냅니다. 삼부토건이.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는 걸 정부가 하는데 그런데 근데 이거를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또 거기에 낄 것 같다. 낄 건가 봐. 그러면은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주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는 카테고리를 묶여요. 5월 달에. 테마주 뜬다. 네, 그래서 1,100원짜리던 이 주식이 네. 5,500원이 되죠. 네, 나중에 가면은. 그래서 5,500원 5배 올라요. 그래서 왕창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이 윤석열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게 다 이제 그 주가 조작의 어떤 재료가 이제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럼 요렇게만 얘기하면 근데 그게 그러면 삼부토건이 열심히 우크라이나를 재건을 하고 싶었던 그런 의사가 있었고 정부도 우크라이나를 재건 사업을 열심히 해보고 싶었던 의사가 있었고 두 개가 우연히 또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두 사안을 연결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우리 이제 블랙펄 선장님. 네. 블랙펄 인베스트라는 이 무슨 이상한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 이종호라는 선생님이에요. 네. 가족이죠, 일종의. 네. 이종호라는 사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이제 관련자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이 사람은 그걸로 유죄를 받아요. 네. 예.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5월 달입니다. 2023년 5월 달에 그때는 이제 카톡방이 있었어요. 멋쟁 해병이라는 카톡방입니다. 해병입니다. 그 유명한. 네. 멋쟁 해병이라는 카톡방인데 2023년 5월
12일인가 14일인가에 그 카톡방에다가 즐겁게 골프 약속을 논의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렇죠. 5명의 그 전직 해병대 용사들이 네. 거기서 골프나 치자. 골프를 해병대 1사단과 함께 치자. 골프를 치고 해병대 1사단과 함께 친목도모를 하는 이런 일정이다. 그리고 그것은 임성근 씨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자. 해병대 사단장. 점심도 먹고 네.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나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멋쟁 해병 모임의 사실상의 이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종호 씨한테 이렇게 하려는데 뭐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 사람들이 막 알았다고 하고 그래서 이종호 씨도 오케이 한 다음에 자 그리고 내일 3부 체크하고 네, 이렇게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3부가 뭐냐? 3부 토건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주식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는 게 직업인 사람이잖아요. 최초 이 사람의 이름이 알려진 것은 김건희 씨의 계좌 관리인이라면서 기자들에게 처음 이름이 알려집니다. 그렇죠. 그 사건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는 사람이 3부를 체크하라고 하니 그것은 3부 토건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그 5월이 아까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관련 사안이 막 불을 당기기 시작하는 그 5월이잖아요. 23년 5월. 그러면 그 5월 달에 이종호는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이제 이런 의문이 남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멋쟁 해병들에게 야, 내가 미공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있으면 3부 토건이 뜰 거야. 5배가 될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3부를 체크해둬. 이런 얘기를 먼저 알려줬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는 가운데 오늘 이제 보도가 나온 거는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의심을 하면 이런 거죠. 그럼 이종호는 이 모든 사안을 5월 달에 어떻게 알았느냐. 누가 말해줬냐. 네, 누가 말해줬느냐. 요 부분이 있는 건데 물론 이건 뻔한 거죠. 누가 알려줬는지는.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김건희 라인이거나 윤석열 김건희를 통해서 알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라인을 통해 알았거나 그런 걸 텐데 원희룡이요? 네. 그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 5월 예를 들면 5월 14일이라 칩시다. 근데 14일 맞습니다. 네, 발견된 게 5월 12일 날이 되면 5월 12일 날 국토부가 아까 이제 5월 달에 원희룡이 우크라이나에 재건 사업할 거를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업무 협약을 맺는 게 있거든요. 재건 사업을 해야 되니까. 네. 그거는 5월 17일인가 그래요. 이 업무 협약을 맺는데 근데 그 업무 협약을 맺으려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한국 정부 간에 어떤 내용으로 업무 협약을 할 건지에 대한 초안 같은 거를 좀 주고받으면서 이게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월 12일 날 국토교통부가 그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크라이나 대사관에다가 갖다 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전달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10일 날 전달을 했는데 14일 날 마침 이종호 씨가 카톡방에서 내일 3부 체크하고를 얘기한다. 그러면 요 12일부터 14일 사이에 이종호 씨가 이 업무 협약이 전달된다는 것을 알고서 알고서 요 얘기를 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일은 누가 했다? 국토교통부가 했잖아요. 그럼 국토교통부가 알려줬나? 근데 이 전체 사안에 국토교통부인데 알려줄 만한 사람은 누가 있느냐? 원희룡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또 의심이 되는 게 나중에 이제 5월 달에 확인을 해보면 원희룡은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2022년도에 자 우크라이나에서 재건을 좀 해볼까? 이렇게 들어간 사람 중에 무슨 그린 닥터스인가 뭔가 이런 사람들이 또 있다고 했잖아요. 네, 초록초록하게 해볼까 했던. 초록을 한번 마셔볼까? 이러면서 그린 닥터스의 무슨 뭐 고문인가 하는 직함을 또 갖고 있습니다. 원희룡은 또 그 시점에. 예. 그러니까 다 합쳐보면은 또 아름아름 다 서로 알았던 거 아니야? 예. 원도 범 BP 패밀리냐 혹시? 예. 그래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다 그때부터 해온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제 연결이 되죠. 이 모든 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또 의심해 볼 수 있는 거는 3부 토건을 가지고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이제 해먹으려고 했다는 것까지는 그러면은 의심해 보겠는데 이건 그러면 누구를 위한 주가 조작이었냐? 요거를 한 단계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한번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익이 누구한테 가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종호 씨와 그다음에 3부 토건 회장을 지냈던 이 주가 조작 세력들과 얘네들이 해먹으려고 했다는 거는 빼박인데 지금 근데 이 규모가 스케일이 누가 협력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협력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대한민국이 협력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원희룡 수준에서도 안 되는 거고 이거는. 그렇죠. 적당한 표현은 대한민국이죠. 네. 한국 정부가. 그렇죠. 원희룡 수준에서 그냥 협력을 해줘서만도 안 되는 거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에 꼭 우크라이나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먹힐 가능성도 높지 않고. 윤석열이 협력을 해줘야 이게 다 가능한 게 되는데. 당연히 되는 쉬운 일도 아니잖아요. 정세를 생각했을 때. 그렇죠. 정세 생각했을 때. 윤석열이 그래 오케이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데 윤석열이 오케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느냐.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상상의 나래를 펼쳐갖고 이 판에 이 도박판에 윤석열도 낀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껴있으니까 자기가 플레이어로 이 장기말처럼 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근데 윤석열이 또 돈이 많지는 않잖아요. 예. 윤석열이 돈이 많다고 얘기하면 그걸 인정해 줄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는 돈은 많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저는 없으니까. 김민아 절대 비교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들 사이에서 보면 돈이 많지는 않잖아요. 예. 물론 이제 래퍼 형님보다도 없어요, 난 돈이. 지금 이미 윤석열은 돈이 없어요. 네. 윤석열의 전 재산은 앞으로도 400만 원일 가능성이 높아요. 래퍼 형님은 딱 보면 부티가 나요. 기본적으로 하고 다니는 게. 네. 그냥 빨래를 잘하는 거 아닐까? 흰 티가 흰색이면. 일단 아니 근데 빨래를 맨날 남색만 입고 다니면 전체적으로 40대 남성은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아무리 빨래를 잘해도 흰 색깔 티셔츠는 금방 노래집니다. 그리고 이 회사 티셔츠는 나한테 가난의 상징이에요. 왠 줄 알아요? 못 팔고 남은 거거든. 신발은 왜 이렇게 하얘요, 근데? 그건 티셔츠 팔아 샀다. 근데 신발은 또 열심히 닦기도 하세요. 아니 아무리 닦아도 아니야. 신발이 그렇게까지 하얀 거 어떻게? 제가 매일 여쭤봐요. 이건 올 초에 샀어.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 어떻게 저렇게 하얘? 그리고 내가 볼 때 바지도 저거 그냥 바지가 아니에요. 이거 동묘 앞에 샀어. 동묘 앞에서. 진행자 내 유일한 리바이스인데 이거 진행자 청문회인가요 지금? 그랬지만은 상당히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는 바지입니다. 이 바지가. 인간적 예측. 네. 아니 그래서 김건희는 그 집안 가게를 움직이는 일을 자기가 직접 하는 것 같고 윤석열한테 돈을 주지 않는 것 같고 윤석열의 변호사비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원래 윤석열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후대 커리어를 쌓아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변호사들 말고 새로운 변호사가 들어오지도 않고 유능한 로펌이 들어오지도 않는 것을 보면 그렇게 느껴지긴 해요. 그리고 이 앞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에서 윤석열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무엇인가는 생각보다 답이 되지 않는 질문들이 많을걸요? 그 자리에 윤석열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는 게 훨씬 합리적일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다. 쩐주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쩐주가 그리고 누구냐? 윤석열을 확실히 지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퍼즐이 맞지 않냐 이런 거고.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윤석열의 그러한 이제 윤석열을 확실히 지배할 수 있는 쩐주라고 하면 우리 여사님인데 우리 누님인데 근데 우리 누님이 그러면 자기 돈을 갖다가 여기에 태워가지고 막 굴렸다라고 하면 아니 근데 그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티나죠. 돈의 흐름을 찾는 일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에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그러니까 평소에 그랬다면 그러니까 이 무슨 뭐 수사를 하기 전에 대통령 가족이 이 주가 조작하는데 자기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삼부토건 주식을 1,100원 하는 거를 막 사가지고 5,500원 돼갖고 뻥튀기 해가지고 이득을 얻었다. 이게 막 재산 신고하고 이래야 되는데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걸 투자하려고 막 갖고 있던 돈을 현금화해갖고 차명으로 만들었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심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애초에 김건희라는 누님의 이제 재산은 한 5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을까?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번 돈이 많이 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몇십억 수준인지 뭐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계좌에 든 돈이 그게 본인 돈의 전부가 맞을까? 그렇죠. 애초에 다른데 맡겨놓은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예를 들면 상상의 나래 속에서 우리의 드라마 속에서 이게 뭐 예를 들면 넷플릭스 드라마라고 따지면은 대통령과 그다음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숨겨놓은 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숨겨놓은 돈은 그냥 뭐 어디 땅에 파묻어 양파밭에다가 파묻어 놓은 게 아니고 그러면 썩으니까 맡겨놓겠죠 어떤 녀석에게. 네가 관리해. 그리고 관리하는 걸 넘어서서 이 대통령 5년은 물론 3년밖에 못했지만 5년을 채운다라고 보통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이 대통령 5년은 맡겨놓은 그 돈이 불어나기에는 맡겨놓은 그 돈을 불리기는 너무 좋은 시기예요. 이렇게 좋은 시기가 어디 있어요? 내가
내가 이 나라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데 내 돈 예를 들면 100억을 맡겨놨다. 이 100억이 1000억 되는 건 순식간이죠. 이미 우리는 그런 두뇌로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인지 둘인지 아무튼 뭐. 그, 아무튼 그게 충분히 돌아갈 만큼 좋은 두뇌인 사람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앞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때는 이 돈이 그러면 맡겨놓은 돈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맡겨놓은 돈이 가만히 있지 않고 막 굴러갔을 수도 있겠죠. 그 굴러간 일 중에 하나가 삼부토건이냐. 이렇게 의심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의 머릿속의 드라마 속에서 이게 얼추 퍼즐이 맞는 것도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러면 그 의문은 그러면 삼부토건은 누구 거냐 얘기가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질문이다. 이런 얘기죠. 김건희 씨, 우리 V제로는 계좌 관리인이 있다는 얘기를 취임 전부터 언론인들이 덜어 알고 대중에다 퍼뜨려 놓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 계좌 관리인은 김건희 씨 입장에서 어떻게 믿으며 그 계좌 관리인 본인은 자기가 그 리스크를 자기 이름으로 계좌를 움직이면서 다 지고 있을 필요는 또 뭐가 있는가? 소유 관계가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어떤 다른 존재가 있다면 그게 인간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는데 가 있다면 거길 그냥 저수지 삼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우크라이나 작전은 네. 윤석열이 집권하자마자 이제 빌드업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삼부토건 들어와서 하는 사람 뭐 이종호 씨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주가 조작의 무슨 뭐 신들이 아니에요. 기존에 이제 하던 요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 그래서 도이치도 걸린 거고. 그렇죠. 뭐 고만고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이 집권했다는 이유로 자 이제 우리 세계국급의 이런 작전을 한번 펼쳐보자. 갑자기 이런 마음을 갖는다? 이런 스케일의 어떤 생각을 한다? 쉽게 우리가 또 생각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그 정도 스케일의 일을 꾸미거나 진행해 본 적이 있는 다른 브레인이 들어왔다? 이제 그렇다라기보다는 서는 데가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집니다. 아무튼 승진은 했으니 아니, 사업을 좀 크게 해볼까? 높은 데 서면 그게 풍경이 달라지잖아요. 네. 네? 그 우리 래퍼 형님 랩할 때랑 네. 사장님 할 때랑 네. 예, 생각하는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스케일은 더 작아졌는데 월급을 줘야 되니까 대신에 그러니까, 세상 보는 눈이 바뀐 건 많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동네 그 어디 이 한국의 뭐 어디 회장님 잡고 그다음에 뭐 어디 뭐 정치인들이나 혼내주고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예를 들면 일국의 대통령 한번 돼보세요. 그럼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 어떻다던데, 어느 나라의 총리는 이렇다던데, 어느 나라에는 뭐 전쟁이 나가지고 거기서 뭘 하면은 뭐가 돈이 된다던데,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사이에서 뭘 하면 뭐가 된다.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쫙. 정보의 양이 늘어나고 뷰는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것을 보았을 때, 그런 광경을 보았을 때 혁명가는 그러면 혁명을 수출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죠. 예. 하지만 주가 조작을 평소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큰 범위의 주가 조작을 해야겠다.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부토건 일당이나 이종호 씨가 지금 대통령이 된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분이지 않습니까, 이분은. 그러면 이 두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하나의 드라마의 얘기입니다. 네.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고 네. 상상. 또 하나의 도움 말씀. 엄청나게 많은 회사 이름이 나오잖아요. 네. 무슨 그린 닥터스, 플랫폼 파트너스, 자산운용, 허님 펀드, 그거가 많은 이유는 애초에 이 작전 세력이 설명해 주신 대로 기업 사냥꾼들이었기 때문에 이름에 머물러 있다가 이름을 팔고 이름을 잡아먹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측면이 있고 심층적으로 보는 주갤러나 아는 동전주를 사지 않고 동전주가 갑자기 올랐을 때 쳐다보지 않는 이유, 이런 작전주의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삼구토건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이런데 악용되는 동전주였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도 이낙연 총리의 동생이 대표였던 적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때도 상당히 많이 뛰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웬만하면 주식 안 보는데 그때 저 뉴스프로 진행한다고 찾아보다가 이게 뭐 이런 일이 이러면서 누구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종종 이런 일에 쓰이는 껍데기 기업들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껍데기 기업이라면 그 껍데기를 내가 쓰고 활용해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많은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그 기업이 움직였다면 그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그 사람이겠지요. 라는 생각을 특검이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정도 정리해드렸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시사일 씨가 왜 집안에 혼자 앉아가지고 밖에서 보고 있는 새들은 생각하겠죠. 같은 자세로 4시간 동안 가만히 있는가. 할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면서. 네, 1시간 했는데 요거밖에 정리를 못 해드렸습니다. 7월의 시사일 씨 문답. 내일은 기분 나쁜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